그래서 이제 현재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제 이 상세 설계가 나오면 프랑스가 이걸 검수를 합니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네. 이제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 이제 건조하는 목표인데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연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뭐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32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32년이요? 2032년 10년 남았네요? 네, 10년 남았죠. 너무 오래 남은 거 아니에요? 여유 있게 잡은 거죠. 아. 그러니까 아마 처음 만들면 실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고 이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의 평가에 따르면 네. 의외로 브라질이 사업 관리를 잘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사업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호주 봤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당초 시간표대로 거의 뭐 조금 늦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맨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남미에서 이 정도로 사업 관리를 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네. 이제 순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호주보다는 브라질이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브라질의 핵잠수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브라질이 핵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거는 벌써 70년. 야, 우리 생각보다 진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네,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참 이 정도 이제 인내력을 발휘했으면 이제 뭐가 나올 때가 됐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때. 예. 자,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를 이제 브라질은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국가 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우왕좌왕. 그다음에 외부적 내부적 여건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힘을 잘 집중을 못했던 게 브라질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주로 잠수함 관련 이야기니까 약간 이제 군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이제 군사 정부가 꽤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핵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때도 또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놀아요. 브라질이 네. 뭉치기가 좀 어려운 나라군요. 원래 이제 육해공이 어느 나라 군대든 다 좀 따로따로 노는데 브라질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역할 분담을 좀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해군은 자 우리가 그러면 원심 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 이거는 누가 봐도 해군 몫이니까 우리가 할게. 그럼 공군은 뭐하냐? 공군은 땅을 팠어요. 공군이 땅을 왜 파요? 예, 이제 너희들이 다 하면 우리가 이제 핵실험을 할 공간은 우리가 만들게. 공군이? 예, 공군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공군이 땅을 파니까 누구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럼 육군은 뭐하냐? 육군은 이제 재처리, 이제 플루토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이랑 플루토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라늄을 한번 태우고 나면 그 안에 플루토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재처리. 우리가 석탄재, 연탄재 그러잖아요. 그 재처리가 다시 이제 한다는 게 아니고 재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재를 처리하는 거예요. 예. 야, 이거 하면 모르시던 분이 98%는 될 것 같은데 다 재처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에다가 우라늄을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어서 딱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타서 하얗게 타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아직 타서 이제 다음 물질로 변환되는 놈도 있고 아직 탈 수 있는데 덜 탄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만 따져보면 그러면 덜 탄 친구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탔지만 다시 써먹을 수 있는 플루토늄이나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을 다시 또 핵분열을 일으키면은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높은 온도와 압력에도 안 탄 애들이 있군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라늄 이제 그 연쇄 반응을 해도 이제 다 안 되는 놈들을 다 골라내서 잘 써먹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처리예요. 그래요. 쓸만한 걸 골라내서 또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골라내서 나오는 놈들이 이제 플루토늄이고 플루토늄만 있으면 이제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막 힘겹게 우라늄을 농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막 99%까지 농축을 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구나. 터뜨리지 않아도 플루토늄 가지고
터뜨리면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신경들을 쓰는 거고,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처음에는 그래서 플루토늄을 선호합니다. 쉬워요, 상대적으로. 이미 순도 좋게 다 나오는 애들 일단은 있고. 플루토늄만 모으면 되니까. 예. 플루토늄만 있으면 되고,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들은 그 중수로라는 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플루토늄이 쉽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골라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수로 또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만들기는 쉬운데 네. 보관이 잘 안 돼요. 써야 돼요 그럼? 플루토늄이라는 물건이 이 요소 자체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붕괴합니다. 다른 물질로 자꾸 바뀌어요. 안정적이지 않군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자꾸 네, 다른 물질로 네. 바뀌기 때문에 네. 이제 오래 놔두면 이게 잘 터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터뜨리려면 양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무겁고 그러면 네네네. 미사일도 커져야 되고 비행기도 커져야 되고 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플루토늄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제 우라늄 농축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자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육군은 이제 말 그대로 핵 무기 쪽에 이제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했고, 네네네. 공군은 이제 땅 파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이제 사실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도 이 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핵무기를 갖겠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네. 브라질도 같이 경쟁을 했던 거죠. 남미에 그래도 제일 이제 큰 형들 둘인 거죠, 둘이. 브라질하고 그 아르헨티나가 네. 축구 라이벌이니까 네. 모든 것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국토 면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브라질이 엄청 크죠. 그렇겠죠. 예, 네. 훨씬 큰데 두 나라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꽤 양쪽 다 군부 독재 상황에서 라이벌 관계였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핵 개발 경쟁도 하다가 87년 이후에는 이제 조용해졌어요. 민정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브라질 해군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1996년까지 한 10억 달러 이상의 없는 살림에 풀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 중에 그 한 30% 정도는 이제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꾸준하게 느리지만 네네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브라질 뭐 해군 뭐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브라질은 이제 정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였어요. 항공모함. 예.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신형 항모는 못 가지고 주로 다른 나라가 쓰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포슈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프랑스가 지금 이제 샤를 드골 이제 원잠을 운영하기 전에 이제 두 척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클레망소하고 이제 포슈라는 항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클레망소 항모를 이제 2000년에 이제 사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와가지고 이제 상파울로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한 15년 정도 썼어요. 네. 그러다가 뭐 보일러도 터지고 뭐 속도도 안 나고 해서 2017년에 이제 퇴역을 이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최종 퇴역을 했는데 결국은 터키가 사갔어요. 터키가 이 오래된 중고 항모를 또 샀다고요? 예, 15억 원에 이제 고철값 주고 이제 사갔습니다. 15억 원. 예. 그래서 15억 달러는 아니고요. 예. 15억 원. 그러니까 이제 사가서 이제 뜯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해군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원자로 문제죠. 네네. 우리가 원자로라는 것들은 이제 안정해야 되고 꾸준하게 힘이 잘 나야 되는데 그리고 잠수함에 집어넣으려면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고 힘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해군 같은 경우는 원자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 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 농축부터 먼저 하자라고 네. 그래가지고 2006년 5월부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제 다시 가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연료봉은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2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0%짜리라고 그러면은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돼요.
10년 동안은 그냥 타고 간다는 거죠? 예,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99%짜리 농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핵무기 아니에요? 예, 핵무기인데 그거를 이제 원자력 잠수함 이제 원료봉으로 쓰면. 그럼 한 40년 쓰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쓰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영국. 거기는 90%짜리로 해갖고 그냥 95% 정도 농축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새로 딱 만들 때 네. 같이 이제 세트로 이제 집어넣고 나면 그 원자력 잠수함 이제 퇴역 할 때까지 연료 교체 없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네. 예. 근데 그 만약에 어디 막 돌아다니다 쉴 거 아니에요. 예. 한 일주일 쉴다 이러면 그 엔진 꺼요 아니면? 아니죠. 엔진은 계속 켜놓는 거죠. 출력은 낮춰놓는 거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끌 수도 있어요. 끌 수도 있지만 그때는 재가동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출력을 아주 낮춰놓고 그냥 이제 대신 이제 우리 아이들 상태로 놔두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우라늄 그 연료봉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실험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형 원자로를. 예. 네. 그래가지고 또 완전 독자 설계죠. 네. 완전 독자 설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실험용으로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한 11메가와트급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에 집어넣기에는 작아요. 예, 작은데 이제 위에다 올려놓고 실험을 주는 거죠. 진동도 줘보고 좌우로도 굴려보고 안 쓰고 잘 굴러가나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이제 계속 이제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혼자만 있다고 원자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터빈이나 이런 것들하고 통합하는 그렇겠죠. 이런 작업들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용 원자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2014년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 집어넣을 만한 원자로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8메가와트짜리 이제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에 집어넣으려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20%짜리 쓰기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도를 더 낮춰서 7%로. 7? 예, 7%.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그냥 보통 원자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우라늄 농축 기술도 가졌어. 그다음에 원자로도 어떻든 간에 이제 있어.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다 된 거 아니에요? 잠수함이 있어야죠. 잠수함. 예, 잠수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예, 잠수함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은 다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브라질은 거꾸로예요. 자,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그 원자로하고 연료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잠수함이 없네. 우리랑 힘을 합치면 되겠네. 그래서 그 브라질도 바보가 아니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미 이제 소독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독일이 자랑하는 이제 209급 잠수함. 209급? 예,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장보고급 잠수함이라고 들어와 있는 이게 이제 209급인데 베스트셀러예요. 아, 이게요? 예, 규모는 한 1,500톤급 뭐 내외는 작은데 그래서 일단은 브라질이 이제 욕심부리지 않았던 거죠. 세계에서 제일 검증된 그리고 이제 당시 소독 정부가 차관도 줘. 자기네 이제 잠수함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들여와서 이거를 설계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기술력을 얻어서 이거를 조금씩 키워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209급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82년이면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죠? 40년 됐네. 40년 됐잖아요. 40년 사이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잠수함 진행을 못 시켰어요. 40년 동안? 예. 왜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내부에 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40년 전에 열심히 이걸 만들던 사람들의 그 노하우, 뭐 용접 기술,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겠네요. 40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는 것들은 내가 한 번 해봤다고 다음에 그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일거리가 있어야 그걸 유지를 하는 건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불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야심차게 소독을 이제 파트너 삼아서 계속 간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틀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중반서부터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일단은 재래식 잠수함, 그래서 SBR이라고 이제 코드명을 붙이고
원자력 잠수함은 보통 이제 SN이라고 붙이거든요. 네. 서브마린 뉴클리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BR은 당연히 브라질이겠죠. 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 SNBR로 나눠가지고 SNBR 예, 네. 두 개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랑 같이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또 우리 익숙한 나라가 있죠. 프랑스. 프랑스가 또 이게 등장합니까? 예. 프랑스 고생 많았는데. 그래서 2008년에 이제 프랑스 이제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풀 패키지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신규 이제 뭐 조선소 건설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디시엔사가 이제 그 브라질에다가 한 60명 정도 엔지니어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 작업 이런 걸 이제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났어요. 브라질 정부에서 자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12년 7월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설계에 들어가서 2017년 4월에 이제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상세 설계, 네. 정말 상세 설계가 나오면 조선소에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세부적인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제 이 상세 설계가 나오면 이제 프랑스가 이걸 검수를 합니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네. 이제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 이제 건조하는 목표인데.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연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뭐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32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32년이요? 2032년. 10년 남았네요? 네, 10년 남았죠. 너무 오래 남은 거 아니에요? 여유 있게 잡은 거죠. 아. 그러니까 아마 처음 만들면 실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8조 원 정도의 사업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의 평가에 따르면 네. 의외로 브라질이 사업 관리를 잘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사업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호주 봤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당초 시간표대로 거의 뭐 조금 늦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맨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남미에서 이 정도로 사업 관리를 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네. 이제 순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호주보다는 브라질이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충 뭐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그러면? 사이즈는 길이 전장은 한 100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경은 한 10m 정도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 큰 편인가요? 6,000톤급 정도예요. 좀 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 SLB함, BM 발사했던 이제 뭐 도산 안창호함 이런 것들이 이제 3,000톤급이라고 그러니까 뭐 맥시멈 하면 3,999톤이라고 치면은 그거보다 한 50% 정도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사이즈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인 슈프랑급이 딱 요 사이즈예요. 예, 샘플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대충 현재까지 나와 있던 정보를 보면 배 전체 잠수함 내부에 원자로와 네. 그다음에 추진 체계가 갖는 비중이 되게 커요. 아, 엔진이 전체 잠수함 중에 뭐 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한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되네요. 예. 남은 공간에서만 남은 공간에 뽁닥거리고 이제 있고 거기 조금 이제 무장해 놓고 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잠수함에 원자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원자로에다가 잠수함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매우 보수적인 거죠. 거대한 발전기가 그냥 그렇죠. 바다 밑에서 돌아다니는 거네요. 예, 그냥.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같으면 네.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배 모양을 결정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엔지니어들을 쪼아서 여기다가 맞춰라 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소련 같은 경우는 먼저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이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막 이렇게 초거대가 나옵니다. 이거를 막 20발을 실으라고 뭐 해보니까 배가 이제 12,000톤급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방식도 되게 이제 조금 잘 안 쓰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터보 일렉트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로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모터를 돌려서 이제 가는 방식입니다. 보면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보통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쓰는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그 증기 터빈을 돌려요. 물을 끓여서
아, 그게 바로 프로펠러 바로 이제 그 끓인 물로 네. 이제 그 터빈을 돌리는 네.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이제 스크루가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터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장비가 그런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터도 있어야 되고 6,000톤급 움직이려면 모터도 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커져요. 속도 그러니까 그 무겁고 당연히 속도도 일반 전기 터빈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고속 항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 이렇게 만드는 게?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 터빈을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네. 또 터빈은 또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크루에다가 그대로 직결을 하면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가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속도를 줄이는 기어 박스를 또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바닷속에서 잠수하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조용한 기어 박스를 만드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또 아닙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이제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프랑스가 이제 요거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성능은 떨어지지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하면 일단은 굴러는 가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나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들은 다 이제 프랑스 탈레스사가 공급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잠수함을 브라질판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장도 뭐 어뢰라든지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이런 것도 다 프랑스제에서 지금 도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야 브라질 정말 브라질 해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브라질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가락만 지금 쫄쫄 빨고 있는 상태예요. 왜요? 여기다가 이제 몰빵했구나. 몰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새로 배를 못 만들어요. 지금? 예. 아, 그래. 군함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수함은 사실 좋기도 하지만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랑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너희하고 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힘을 보여주는 게 또 해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배가 수상함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떡대가 큰, 덩치가 큰, 우풍당당한 이런 배가 필요한데 브라질 해군은 지금 신형 호위함은 구매를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퇴역시키는 거를 받아오는 걸로 이제 바꿨고. 성능 떨어지는데 등치 좀 있는 애들. 예. 사실 이제 그 전부터 2010년대 중반서부터도 이 아까 상파울루라는 항공모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함재기를 이제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퇴역시키는 거를 받아와서 개량해서 쓰자 그러는데 돈 없어 자르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도 결국은 날려버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희생을 치러가지고 지금 이제 쥐어짜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이제 이제 브라질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큰 저 벌크선 같은 거 한 두어 개 사갖고 가서 국방색으로 칠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뭐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가판에서 이렇게 그게 또 보통 일은 아니겠군요. 항공모함은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요? 예, 한 표준, 그러니까 30... 어쨌든 군함이니까 하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비행기를 날리려면 맞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맞바람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캐터필러가 밀어줘도 맞바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맞바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항진해서 한 시속 그래도 최소한 28노트, 적어도 웬만하면 한 23노트 정도는 달려줘야 달리면서 나는 거예요. 달리면서 맞바람을 받고 밑에서는 그 캐터펄터로 이제 이거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게 엔진은 풀 파워로 가동하고 그러면서 이게 날아가야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냥 항모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날려면 뭐 연료요만큼 뭐 미사일 한두 발 정도도 아마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비행기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이니까 항공기의 엄마가 되는 함이 돼야 되는데 모함이잖아요. 그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 브라질 항공모함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한 10년쯤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구본연구소가 10년 후에까지 살아있으면 10년 후에 요 자료, 요때 당시 화면 자료 화면을 쓰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